안녕하세요. 레이저 뉴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테슬라 연말 산타랠리가 오나라는 주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이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죠. 분위기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워런 버핏이 아직도 돈이 충분한데도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투자 철학과 곁들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선물 시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좋아요. 자,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0.25% 오르고 있고요. 다우는 뭐 원래 이 정도면 뭐 그냥 평범한 것보다 조금 더 좋아요. 자, S&P 좋죠. 0.6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보세요. 0.95%. 아마 이 추세면 1%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면요.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1%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선물 시장이 1% 뛴다 이건요. 내일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요. 보통 일반 주식들이 보통 5% 이상도 뛸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S&P도 이 나스닥에 있는 주식들이 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0.62%입니다. 자, 아무튼 내일 이 나스닥이 크게 오르는 거 보면요. 결국은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벌써 이 선물 시장이 급등하니까 테슬라도 그렇고 역시 M7 주식들 그동안 이 소위 말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주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빠졌는데 자, 그것에 대한 지금 복구가 다시 시작되고 바운스백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2, 3주간요. 공포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사그라들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연말에 지난 주 마지막 쯤에 계속 얘기해 드렸고, 이거 겁먹으면 안 된다고, 오히려 이건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 현재로서는요,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좋고요. 자, 오일 가격 보세요. 59.64.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굉장히, 이건 트럼프가 굉장히 잘한 일이죠. 지금 트럼프가 사우디를 잘 눌러주고 있고, 하여튼 트럼프의 조치가 아주 주요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10년 물금리는 4.13. 이거는 현재 거기가 내려가줘야 되는 거야. 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려가줘야 되는데 얘가 아무튼 기준금리가 지금 연준 의장이 나와서 우리 12월 달 모르겠어. 이렇게 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한 20일 뒤면 이제 미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아마 금리를 서프라이즈로 내려버리면요. 이건 뚝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랠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굉장히 재미나게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워런 버핏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자, 굉장히 제가 평소에 저도 질문이 있었고,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질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언론에서 이런 걸 다뤘는데 어떤 거냐? 자, 타이틀 보세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예요. What keeps people working later in life? 자,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요, 인생의 후반전 있죠. 인생의 후반 나중에도 계속 일을 하게끔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왜 계속 일을 하게끔 할까?라는 질문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우리가 워런 버핏의 롱런하는 거 있죠. 워런 버핏이 지금 95세, 96세 이렇게 가고 있는데 100세가 될 정도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의 오른팔인 찰리 먼거도 마찬가지거든요. 100세 가까이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워런 버핏도 이렇게 지금 나이가 95세 완전 노익장이죠. 100세 가까이 됐는데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버크셔 하드웨이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버핏이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버핏은 돈이 충분하잖아요.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놀아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 꿈꾸잖아요. 나 나중에 이제 돈 많이 벌면 나 한 20억 벌고 나면 나 놀 거야. 뭐 200만 벌면 나 300만 벌면 나 놀 거야. 나 일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이 돈을 더 벌잖아요. 그만큼. 그럼 또 계속 킵고잉 해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워런 버핏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돈이 충분한데도 왜 계속 일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노인 빈곤층이 많잖아요. 노인 빈곤층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일을 합니까? 돈이 없어서 하는 거죠. 살려고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결국 노후가 더 여유롭고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는 게. 근데 워런 버핏 보세요. 나 같으면 놀 수도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같으면 버핏처럼 돈 많으면 놀지 왜 저러지? 이러는데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버핏이 했던 얘기들하고 이런 걸 다 살펴보면서 왜 워런 버핏은 나이가 들고 지금 100세가 가까이 돼가지고 계속 회사를 운영하고 일을 하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요. 우리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도움이 돼요. 원래 이 버핏이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깊어요. 많은 독서량과 많은 신문에 그게 있죠. 제가 여러분들 독서도 뭐 할 수 많이 하고 하라는 이유가 투자라고 하는 건 숫자가 밝아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버핏은요, 눈만 뜨면 신문 10개 기본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독서량도 풍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보면요,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엇이 워런 버핏을 100살까지 일을 하게 하는지. 자, 우리 워렌 버핏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100세 가까이 지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이유. 자, 첫 번째, 우리가 전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첫째는요.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Number one, he simply loves the game more than anyth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일하는 것 자체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엇보다도 그 게임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투자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이 일 자체가요, 그냥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냐면요. 버핏이 항상 했던 얘기였어요. 인터뷰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 I tap dance to work every morning 이라고 했습니다. I tap dance to work every morning. 매일 아침 회사 가는데 탭 댄스 추면서 가는 것 같다라는 거야. 얼마나 신나면 막 폴짝폴짝 뛰면서 가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버핏이요. 매번 나올 때 인터뷰 보면 너무 유쾌해요. 주가가 급락할 때도 유쾌하고요. 주가가 오를 때는 오른다고도 유쾌하고요. 항상 유쾌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또 가운데 거 보면 It's not about making more money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나는 이제 이 일이라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돈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It is the pure of joy of solving the capital allocation puzz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들을 분석해가지고 이 자금을요, 어떻게 로케이션 할 것인가, allocation 할 것인가, 배분하는 거죠. 자산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워낙 돈이 많잖아요. 이 돈들을 어느 한 곳에 넣는 게 아니라 배분을 하겠죠. 뭐 개인들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한 곳에 몰빵하는 거지만 지금 이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을 분석해가지고 이 자산을 배분하는 게 그냥 순수한 그 기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거든요. 주식 투자를 해보면요, 그 자체가 굉장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하는 얘기인데 이 투자하면서 사실 주가 하락하면 막 짜증나고 분노가 나고 그건 아직 초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투자를 오래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하락하는데도 뭐 그냥 하락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그때도 운동하고 있고, 오를 때도 운동하고 있고, 오르면 오른 대로 좋고, 하락하면 더 많이 살 수 있고,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남이 보면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버핏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가 막 하락해서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렇게 계속 멘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멘탈 관리나 그 훈련을 잘 하라고 계속 주문을 해드리는 거죠. 매일매일.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그 다음 거 보게 되면요. The favorite part of his day is sitting at his desk reading about companies think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워런 버핏이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 중에 제일 즐거운 게 뭐냐면 데스크에 앉아 있는데 이 회사를 읽고 회사에 대한 보고서 분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회사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것부터 뭐 깊이 있는 것까지 다 다뤄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고 생각하는 게 그 자체가 너무나도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도 이 기업을 분석해가지고 투자를 할 때가요, 이 기업 분석 너무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쁨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런 테슬라 소식, 뭐 이 자율주행 소식이다, 작은 소식부터 사소한 것부터 해서 테슬라가 커가고 확장하는 소식을 보면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매일매일 희망차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워런 버핏도 항상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대요, 본인은. 그게 재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보면요, 파란색으로 하는 거. 이제 이럽니다. Money stopped being motivator decades ago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이미
돈이 나에게 동기부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돈은 충분히 벌 만큼 벌었어요, 이 사람은. 돈 버는 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아니고요. 이제 뭐라고 합니까? It is now pure intellectual curiosity라고 합니다. 이제는 순수하게 지적 호기심, 그리고 the thrill of the hunt죠. 그러니까 이 사냥의 스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도 막 스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지니까 와, 이거 한 20%만 더 떨어지면 내가 이 돈을 더 투입해가 더 사지,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 또 반대로 오를 때는요, 오르는 대로 쾌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게임 자체가 이 주식이라는 건요, 너무 스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핏처럼 이렇게 계속 멘탈을 바꿔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 이것 때문에 계속 일한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 것들이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버 2 한번 보세요. If I retire, I'll die soon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공감되죠? 내가 은퇴를 하면 곧 죽을 것 같아서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 biological, psychological reason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리적이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춘다? 멈추면 뭐 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요, 이 은퇴를 당하거나 조기 퇴직당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이 온대요. 계속 하던 일들을 멈춰버리니까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사실 막 한국에 보면은 50세 때 막 회사 나가라 그런다면서요. 55세. 회사를 그만두잖아요. 진짜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냥 늘 도서관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로 간대요. 뭐 회사는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우울증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내가 이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리타이어 해버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정말 그냥 평생 할 일이에요. 우리 지금 구독자분 중에도 70이다라는 분도 있고 80이다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세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스릴감 넘치고.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 나올 때마다 와, 이거 분석하고 AI 관련된 거 분석해보고 투자하고, 이것만큼 스릴 넘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으로 하려다 보면요, 항상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If I ever retire, I'll be dead within a year 라고 합니다. 내가 은퇴하게 되면 1년 안에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찰리 먼거 아시죠? 오른팔. 같이 일했잖아요. 친구거든요. 근데 찰리 먼거도 똑같은 생각을 했대요. 찰리 먼거가 뭐라고 하냐? 노란색으로 가운데 거 보면요, 찰리 먼거 literally worked until the day before he died 99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찰리 먼거가요, 99세 있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죽기 전까지 일을 했어요. 와, 이거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99세인데 죽기 전날까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막 그때 진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왕성하셨다고, 일하시고 출근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쓱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가 사실은 어떤 전문가들 있죠. 뭐 아티스트랄지 노래하는 가수랄지 하면 나는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교회 목사님들은요, 나는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바로 자신의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를 해버리면은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일을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이고 biological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요, constant mental exercise, the secret to his longevity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속적인 멘탈 운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능한 이유? 그게 바로 constant mental exercise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주식 투자라는 거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 멘탈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정신적인 운동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If he stops his body, mind, then will quickly follo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멈추거나 his body and mind, 그러니까 뭐예요? 버핏이 멈추거나 몸이나 이 마인드가요, 금방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워런 버핏을 보게 되면 일을 멈추는 순간 갑자기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갑자기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워런 버핏이 돈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00살 가까이 됐는데도 계속 일하는 이유. 자, 세 번째 이유는요, a deep sense of responsibility and pride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워런 버핏이라는 인물,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요. 책임감, 깊은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프라이드를 있는 거예요. 자부심 같은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좀 아래쪽에 노란색을 하나 보게 되면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은요. 더 이상 하나의 기업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no longer just a company라는 거죠. 그냥 일하러 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오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it is an economic community라고 합니다. 자, 제가 즐겨 쓰는 그 용어죠. 이거는 경제 공동체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소중하다고 얘기했죠. 공동체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이제 교회 마치고 또 한 지인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거든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소중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서로 일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직장이 돼버리는 건데, 어떤 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건요, 정말 말 그대로 거기 와가지고 함께 그곳에서 보십시오. Hundreds and thousands of shareholders, employees, family, dependent입니다. 정말 수천만 명의 주주들과 그리고 직원들, 가족들이 여기에 다 디펜던 되어 있는 거예요. 의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가지고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즐겁게 일하고 기쁘게 일하고 회사 분석해서 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 찾아보고, 그리고 투자를 여기다 좀 더 하면 우리 자산이 불어나니까 이걸 보너스로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또 디비던드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금으로 직원들 주면은 그 배당금들 돈이 흘러가서 그 직원들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정말 수만 명이 그 직원들이 함께 일하면서 단순히 나는 이곳에서 일하고 나는 빨리 떠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정말 사랑의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단순히 하나의 컴퍼니가 아니라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투자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냥 정교수 TV 안에 보면은 다들 그 공동체가 잘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 투자한 사람들은 늘 서로 그냥 격려하고 뭐 이렇게 서로가 막 격려하면서 장기 투자해 가잖아요. 근데 막 최근에 막 이제 테슬라 주가 올라갈 때 막 들어온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막 욕하고 막 던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늘 그냥 뻔한 사람들인 거고. 근데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걸로 계속 오고 간 사람,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온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커뮤니티가 돼 있잖아요. 공동체가 돼 있잖아요. 그 투자는요, 이렇게 긍정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이면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LA 정교수 TV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막 서로 장기 투자하면서 뭐 감사하다, 좋다,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주가가 떨어져도 우리는 같이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신나고 제가 노래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원래 $500 돌파하면 내가 그 성시경의 제가 잊고 내가 그 부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주어지네. 지난번에 $400 돌파하고 제가 그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500 돌파하면 준비하고 있었는데, 야, 지금 기회를 안 주네요. 근데 여러분, 조만간에 옵니다. 정말 오니까 기다리세요.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투자할 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할 때 되게 좋잖아요. 서로 신뢰가 되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사기꾼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정말 사기꾼들 많습니다. 여기 미국에도 2세들 중에 또 미국 애들 중에 1.5세 중에서도 정말 정말 이 가짜 같은 정보를 진짜처럼 해가지고요. 뭐 그런 것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요즘은 유튜브 안에도 너무나도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뭐라고 합니까? 버핏이 노란색으로, I built this thing, so I have to keep steering it until the very end라고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이 핸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었고, 소위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 이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웃고 행복해하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가고 그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건데, 내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난 죽을 때까지 이걸 계속 내가 운전해서 가고 싶다라는 거죠. 저는 너무 이걸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나오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후임자는 벌써 뽑아놨어요. 후임자는 이 그렉 에이버리를 키워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안 줘요. 왜 안 주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기억이 쇠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실 은퇴를 해야 되지만 본인은 여전히 쌩쌩하고 여전히 메시지가 좋고 여전히 좋은데 왜 은퇴를 합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 가능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을 안 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제 그렉에게 넘기겠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계속 있기를 원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찰리 먼거 돌아가시니까 너무 사실 마음 한켠이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버핏도요, 죽는 날까지 그냥 계속 일하고 주주총회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겠습니다. He has nothing expensive to spend money on. 와,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해서 벌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더 이상 돈 쓸 곳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비싸게 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버핏은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도 있어요.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실 돈 벌어가지고 그냥 비싼 것도 한두 번 사보고 나면요, 더 이상 이제는 매력이 없어요. 재미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돈 쓰는 게요, 아무런 기쁨을 안 줘요. 여러분들은 막 돈 벌면, 나 이제 막 비싼 차 사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겠다. 뭐, 비싼 차 한 번 타면 끝이잖아요. 집도 좋은 거 하나 사면 끝이잖아요. 뭐가 더 있어요? 뭐, 집이 방 5개짜리랑 방 10개짜리랑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 10개면 그냥 관리만 힘들고 무섭기만 무섭죠. 불 꺼져 있어 보세요, 밤에. 여러분. 그거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돈 쓸 곳이 없다라는데, 워렌 버핏은요, 지금도 1958년에 샀던 오마, 어딥니까? 그 동네, 거기서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같은 집에서요. 그냥 집은 아담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무리수를 두고 큰 집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건데, 더 허전하기만 허전하죠. 커버리면. 괜히 무섭기만 하고. 그리고 또 도둑 들어오면, 그 도둑놈하고 뭐 숨바꼭질 하고. 도둑이 도망다닐 겁니다. 숨을 곳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큰 집 살 필요가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돈만 들이고. 그냥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에 딱 아담한 장소면 딱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맥도날드에서 아침 맨날 먹고 있어요. 와, 이래도 이렇게 오래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콜라. 맨날 체리 코크 먹거든요. 매일 체리 코크 드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100살까지 가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체력이 좋고 정서적으로 항상 기쁘시니까 이런 걸 매일 드셔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 지수면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장수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기쁘게 사시라 그러고 항상 에너지를 넘치게 사시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막 그 주가 떨어진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욕하고 남 욕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건강에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남 손가락질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공매도를 싫어한다 그랬죠. 다른 사람이 죽기를 원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거든요. 제일 멍청한 짓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살게끔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면 같이 나도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버핏은 매번 콜라 마시면서도 이렇게 기쁘게 사시니까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분 요트 없어요. 여러분, 막 요트 사서 막 지르고 싶죠. 그것도 한번 지르고 나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매번 뭐 바다에 요트 타고 나올 겁니까? 피곤해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갖고 있으면 낭비인 거고요. 노 베케이션 홈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쓸데없이 별장을 왜 갖고 있습니까? 아무 쓸데 없어요. 그걸 주식 더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들 가서 그냥 더 어려운 사람 마사지나 시켜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더 즐거운 거예요. 더 행복하다. 내가 돈을 썼는데 남이 막 기뻐하면 그만큼 행복이 없거든요. 그렇게 사셔야죠. 그 다음에 보세요. Barely used private jet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비행기는 있죠. 근데 거의 잘 안 탄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버핏은요. 이제 더 이상 돈 쓸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싸게 돈 쓸 곳이요.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벌면요. 그런 때가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다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정말 이제 돈 쓸 곳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돈을 버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소비나 쾌락에 이 어떤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버핏처럼요. 왜 일하는가? 나이 들어서도 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영국에서 좋은 소식인데요. 자, 전기차 판매가 이제 디젤 자동차 판매를 따라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속도가 이 영국에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요, 전기차 판매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노르웨이죠. 노르웨이는 그냥 거의 95%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인 거죠. 그런 세상이 옵니다. 거기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전기차가 테슬라죠. 그 테슬라가 압도합니다. 그 왜냐 테슬라가 제일 좋으니까요. 모든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에서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좀 보면요. 파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자, 지금까지 2025년 동안요. 아직 이제 12월까지 멀었으니까 현재 38만 6천 대 가까이 팔렸다고 그러거든요. 그 완전 순수 전기차요. 뭐 이 하이브리드 다 빼고요. 그러니까 한 38만 6천 대가 New Fully Electric Car입니다. 자, 그런데 영국에서 이렇게 팔렸는데 대략 22.4%의 마켓 쉐어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모든 새 차 중에 22%라고 합니다. 와, 영국이 미국보다 거의 2배 이상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영국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전기차 수요는요, 뭔가 주춤한 것도 있지만 지금 지역마다 전기차 좋다 좋다 이러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막 어떤 곳은요, 노르웨이처럼 이렇게 속도가 붙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역 차가 있거든요.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고요. 진짜 말 그대로 전기차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차를 만드는 걸 굉장히 많이 내려놓은 포드나 GM 정말 힘들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크나큰 실수를 한 거 사실이고요. 전기차 보조금을 없앴다?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 까는 거 포기했다? 그거 이제 다른 돈을 메꾸려고 한 거거든요. 부자들을 감세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그거는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그래서 머스크도 그거 자기는 상관없지만 그나 큰 실수하는 것 같다고 일론 머스크도 지적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저는 그거는 완전 wrong decision이라고 나중에 굉장히 잘못된 판단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죠. 바이든 정책이니까. 좋은 거는 취해야 돼요, 여러분. 뭐 내 정적의 정책이건 뭐건 간에 좋은 건 취하면 되는데 그냥 바이든 정책이라고 싹 버리고, 물론 그게 공화당 사람들의 전부 다 그 전통 산업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지지 세력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야 보조금 다 없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앞서가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 오히려 뒤처질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볼 일들이고, 자 아무튼 이렇게 전기차가 영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 소위 그 영국에서도 테슬라가 항상 1등이죠. 요즘 뭐 BYD랄지 중국 차도 좀 들어오긴 하는데 뭐 저렴한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가격 경쟁이 있는 거고, BYD나 중국 차들이. 근데 여전히 테슬라는 프리미엄 레벨의 차니까 여전히 이제 압도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세상이 전기차를 막 안 살 것 같지만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요. 다른 나라들이나 여러 나라의 전기차 침투율이 계속 높아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요, 계속 전기차 수요가 주춤했지만 결국 늘어날 거예요. 경제가 다시 좀 올라오고 전 세계적으로 회복되면요, 전기차 수요는 점점 더 올라오고 테슬라는 더 많은 차를 팔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데나이브즈가 다시 한번 등판했습니다. 자, CNBC에서 또 나와가지고요, 또 뭐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테슬라에 대해서요, 또 이렇게 뭐 PR이 높은 거 아니냐,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데나이브즈가,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is the most important chapter ever for Tesla라고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테슬라에게 있어서 역대급으로, 정말 이거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챕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테슬라는요, 정말 중요한 챕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론 머스크의 단어로 바꾸면요, 이번 주주총회 때, 이거는, 챕터가 아니라, it is the most important book이죠. 그러니까, it is the most important book. 그러니까, 챕터가 아니라, 이제는 new book을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르거든요. 지금 이제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로 전기차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인공지능 회사로 완전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있는 거잖아. 트랜스포밍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요, 이어지는 new chapter, another chapter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완전히 new book이 돼버린다고요. 새로운 책을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완전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나이브즈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The most important chapter ever for Tesla.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테슬라가 이제 그 주가가 이번에 전체가 막 매크로가 흔들리니까 테슬라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테슬라가요, 지금 이 정도로 버티는 건 진짜 잘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오신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테슬라가, 와, 이 정도면요, 벌써 400 무너지고 지금 300달러 초반도 갔어야 됐어요. 옛날 같으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무너진다고요. 그게 이유가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관들이 1분기, 2분기 때 어마어마하게 그때 사들여 놨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은요, 1년 뒤, 2년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로보택시가 되면 테슬라 날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이제 중요한 어떤 시점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것도 로보택시가 지금 진행되는데, 이건요, 로보택시가 만들어낼 부가가치라고 하는 건요, 정말 강력해요. 어저께 제가 우리 론 바론의 그 테슬라 초창기 투자가 지금까지도 테슬라 안 판다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론 바론 같은 이런 어르신들이 진짜 찐 투자자거든요. 근데 이분은 테슬라에 대해서요, 지금 이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 뭐 그냥 매출이, 여러분, 그 매출 자체가 뭐 여러분, 뭐 1 trillion, 2 trillion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매출 자체가 지금 100 billion이거든요. 근데 1 trillion, 즉 10배가 된다고요. 이 자율주행만 가지고, 로보택시로만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챕터에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냥 뻔한 자동차, 전기차 저렇게 못 팔아가 어떻게 돼? 이런, 아직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투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은요, 그냥 너무 의심이 많이 들면요, 하지 마세요. 왜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이 많이 드는데, 그냥 기본만, 그냥 제 채널만, 제 영상만 계속 보고 있어도, 한 1년만 보고 있어도 테슬라에 대해서 이건 안 살 수가 없구나 판단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고, 그냥 옵티머스를 보시라고요. 옵티머스를 보더라도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발전의 핵심을 다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이 테슬라를 보고 있으면요, 이걸 어떻게 투자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나이브 같은 경우가 The most important chapter ever for Tesla라고 합니다. 테슬라에게서 정말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순간을 그냥 즐기면서 계속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이 테슬라를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외치지만 테슬라 넘버 원, 엔비디아 넘버 투. 정말 수년째 오랫동안 외쳤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오를 만큼 올라주고 돈 많이 버셨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테슬라는 정말 중요한 시점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buy and hold, 절대 hold your ground, 여러분들의 그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 소식 중에 오늘 일론 머스크의 발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미국 언론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 얼마 전에 제가 댓글을 그때 지나가다가 대충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이렇게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머스크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도 되냐고. 머스크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이 자본주의의 망조 아니냐. 보통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들은요, 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독서가 필요하고요. 그냥 이거 뭐 그런 분들 해석이 안 돼. 해석 자체. 미국에서도, 민주당 쪽에 극좌에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몇 명 아시죠? 그분 엘리자베스 상원 의원하고 이분들은 매번 그냥 머스크 욕하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돈을 저렇게 버는데 세금 안 낸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이 회사를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을 일으켜내고 했는지는 별로 강조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미국에서 공장 세워서 회사 일궈가지고 남 등쳐먹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저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비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꾸 극단적인 비판들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극우하고 극자들의 주장을 보면요,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쪽만 계속 그걸 강조를 해버려요. 제가 그래서 극우도 싫어하고 극자도 싫어하거든요. 제가 양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상식적인 생각들. 근데 막 극우나 한국에도 지금 극우도 많고 또 이 미국도 극우와 극자 막 많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 이번에는 극자를 제가 비판하는데 보시면요. 뭐 엘리자베스 상원 의원이나 그 이름 한번 기억도 안 나는데 트럼프 머스크를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냥 부자가 세금다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맥락도 잘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떠벌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아무 소리도 못 해요. 자 보십시다. 일론 머스크가 오죽다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몬트리올에 캐나다 아시죠? 처음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그 정말 피죽도 못 먹으면서 막 이게 탈출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캐나다에 처음 왔다고요. 와가지고 17살에 왔다고 합니다. 17살에 와가지고 그 삐쩍 말른 옛날 어릴 때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17살에 여러분 타지에 왔다고. 여러분들은 17살이면은 이게 고등학생 아닌가요? 여러분 어디 가서 혼자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17살에 왔대요. 몬트리올, 캐나다에. 그래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I only had three things 라고 합니다. 난 오직 세 가지밖에 없었다는. 내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은 세 가지인데 2,500달러. 그러니까 부모님이 모아가지고 줬겠죠. 2,500달러 갖고 왔고 그리고 one bag of clothes라고 합니다. 그 옷 한 벌, 가방 있죠. 옷 들어가 있는 가방하고 one bag of books라고 합니다. 책 싸들고 와야 됐죠. 저도 기억나네요. 한국에서 책 막 싸들고 와가지고 미국 유학 왔던 기억이 나는데, 옷 한 가방하고, 머스크 옷도 별로 없잖아요. 뭐 그냥 뻔한 거면 똑같은 거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추리닝에 그냥 대충 입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멋있잖아요. 그게 쿨한 거죠, 뭐. 제가 여러분들 난닝구 입고 뛰라는 거. 그게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는 사람들은요. 뭐, 잘만 뛰면요. 근데 어찌됐건. 자, 이 17살에 왔는데 2,500달러 들고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피죽도 못 먹고 이거 버텼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실패를 각오하고 했다고요. 여러분, 기업가들을 욕하면 안 돼요. 기업가들을요, 극자도 욕하고, 극자 뭐 얘기합시다. 자, 바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기업가들이 기업을 일으킬 때요. 재벌들 말고요. 물려받은 거 말고 이 기업가들은요. 진짜 기업을 일으킬 때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업을 일으키면 그게 고용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막 그걸 욕하잖아요. 부르주아니부터 이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월급쟁이들은 우리한테 월급 이만큼 자기는 1조 달러 가져간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머스크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얻는 보상이에요. 월급쟁이들이 그 목숨 걸고 그렇게 여러분들 목숨 걸고 그렇게 뛰십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는 거 때려 안 하고요. 남 밑에서 일 안 하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시작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지 밑바닥부터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쉬운 거 아니에요. 뭔가를 읽어내는 게요. 정말 그냥 다 내놓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봤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다들 그냥 대학 졸업해서 편안하게 직장 얻어가지고 편안하게 일하고 싶잖아요. 월급 받으면서 나는 책임감도 별로 안 가지고 싶고 뭐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가들을 욕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하는 기업가는 사기꾼 뭐 물려받은 사람들 말고요. 정말 자기가 밑바닥에서 일해가지고 일으킨 이 머스크처럼 일군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를 이게 일궜을 때는요. 여기는 정말 여기에 피와 땀이 들어가고 여기 자기 목숨을 다 걸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은 소송 걸리고 본인이 감옥 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또 은행에 대출을 끼고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기업이 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빚에가 빚더미 앉아가지고 그냥 뭐 감옥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냥 평생 빚더미 앉아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빚을 다 하려면요. 근데 월급쟁이들이야 밑에 들어가서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왜 우리가 기업가들을 살려주고 해야 되는지. 물론 악덕 기업가들은 당연히 국가의 어떤 권력으로 당연히 그는 견제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니까 미국의 GDP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줍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워렌 버핏 제가 정말 중요한 4가지 얘기해드렸죠. 버핏이 그렇지 않습니까? 벅셔 해더웨이는 하나의 공동체라고요.
가족들이 뭐 수천 수만 명이 거기에 의존해 있다고요. 거기서 행복해하고 웃고 보너스를 나누고 그렇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머스크가 이렇게 일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보상 패키지하고 또 달려가는데 머스크가 돈 때문에 하겠습니까? 돈은 제일 부자인데 돈이 아니라니까. 앞에서 우리 워런 버핏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머스크는 뭡니까? 이걸 정말 이 인류를 위해서 하고 싶고 그 기쁨이라는 게 있다고요. 뭐 그런 거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이런 CEO입니다.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CEO를 보고 투자하는 건요, 너무나도 지금 일생에 한번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